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FL에서는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가? 그래서 트레이드의 업적, 제도적, 기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FL SPC라고 해서 표준 선수 계약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.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은 구단은 일단 선수 동의 없이 계약을 다른 구단에 양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게 트레이드입니다. 그렇고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어 양 구단이 합의를 하면은 선수는 새로운 구단에 지체 없이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. 무조건. 만약에 리포트를 하지 않거나 그 구단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정지가 됩니다. 멈춰요, 일단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벌금 같은 게 들어오긴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다 말씀을 드릴게요. 예외 사항이 있는데 노 트레이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. 노 트레이드 클로즈라고 하는데 요게 있을 경우에는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단이 합의를 하면 선수의 동의 없이 요 계약은 일단 이루어진다. 그리고 선수는 반드시 새로운 구단에 가서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예외 조항으로는 만약에 앞서서 이루어진 계약 속에 노 트레이드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수가 서면 포기, 웨이브드라고 하는데 요걸 하지 않으면 트레이드가 불가합니다. 안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요런 절차를 따른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게 NFL에서 이루어지는 트레이드에 대한 법적, 제도적 기본 사항이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은 보내는 팀 입장에서는 내부 검토를 하죠. 전력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,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가, 샐러리 캡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, 보너스가 어떻게 되는가, 분할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, 보장 조항 같은 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팀에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트레이드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내리게 되면은 트레이드 시 기존 구단의 서명 보너스가 있잖아요. 요것의 잔존분이 데드머니로 남게 됩니다. 그리고 새로운 구단은 자녀 연봉, 그리고 로스터, 옵션, 보너스 등 미래에 부과해야 되는 급여,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까지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내부 검토 이후에 말씀드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 구단과 조건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. 일단 이 트레이드를 받아들이는 팀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금액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고 오케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보내는 팀과 얼마를 주고 어떤 대가를 주고 선수를 트레이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건을 합의하게 됩니다. 여기서는 지금 파슨즈 트레이드에서 있었던 것처럼 선수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. 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급여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있고, 기존에 있는 급여 체계를 어떻게 리스트럭처 할 것인가, 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어떤 초안, 드래프트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. 요 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게 될 경우 선수 측 교섭 권한을 허가하게 됩니다. 요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 노 트레이드 조항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, 드래프트 중이랑 드래프트 이후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드래프트 중에는 양 구단이 동일한 내용을 리그 헤드 테이블에 전화를 보고를 해야 리그에서 승인을 해줍니다.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기간, 지금 같은 상황, 패커스와 카우보이스 같은 상황에는 뭐 비슷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리그에 바로 이제 통보를 해야 되고요. 리그에서는 요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양측이 동일 조건을 리그에 제출하고 리그에서 사무국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네, 똑같이 되는 걸로 합의를 받네, 처리를 하면은 승인 동의를 찍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은 곧바로 선수는 새로운 구단에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. 그 팀에 가서 신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선수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죠.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돼요, 막 몸에 문제가 있었어,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드가 아예 무효가 되거나 조건이 변경되게 됩니다. 기존에 리그에 승인받았던 이 양쪽이 동일하게 제출했었던 그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무효화하게 되는 거죠. 물론 예전에는, 지금은 안 돼요. 근데 예전에는 이 신체 검사가 미통과가 됐는데 트레이드를 그냥 진행한 경우도 있었어요. 선수를 받는 팀에서.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.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, 그런 거. 이 신체 검사 통과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각 구단은 캡 상황, 그리고 이제 계약 정리를 치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. 언론에 알리는 거죠.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요 공시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요런 식으로 트레이드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중간에 기본적으로는 양 구단이 합의를 하면 일단 선수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하지만 NTC 노 트레이드 조항이 있다면 이때는 선수의 동의나 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NTC가 없으면 당연히 동의가 불필요하죠.
이거는 구단이 합의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트레이드 대상이 된 선수는 새 팀에 즉시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예외적으로 노트레이드 조항이 있는 경우에, 이때는 노트레이드 조항이 있는 선수가 만약에 서면으로 이것을 거부를 하지 않으면, 그러니까 내가 이 팀으로부터 나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받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레이드 클루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키죠. 왜냐면 내가 이 팀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했을 때 나를 매물로 삼아서 다른 팀과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요걸 굉장히 좀 많이 최근에는 대형 계약을 맺는 선수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예외가 있습니다. 러셀 윌슨과 드션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에게도 원래 노트레이드 조항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노트레이드 조항이 있었는데 2022년도였죠? 이때 러셀 윌슨이 시애틀에서 덴버 브론코스를 향할 때 이때 노트레이드 조항을 포기를 합니다. 웨이브를 한 거죠. 서면 포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거래가 성사가 됐었고요. 드션 왓슨 역시도 2022년 휴스턴에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로 갈 때 이때도 노트레이드 조항을 포기를 하면서 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.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팀을 떠나고 싶었던 선수들이에요. 러셀 윌슨은 정말 막대한 돈을 받고 싶었던 선수고, 뭐 드존슨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새로운 팀에서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주장을 했었던 이 노트레이드 조항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트레이드를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새로운 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가 좋진 않죠.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만약에 선수가 리포트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? 일단 받아들이는 팀 입장에서는 선수를 리저브 또는 두날 리포트 또는 레프트 스쿼드라는 곳에 일단 넣게 됩니다. 여기다 둘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급여를 미지급할 수도 있고요. 계약 기간 자체가 멈추는 효과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,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나 기존에 이제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2년이 잡혀 있는데 만약 1년 동안 안 뛴다 그러면은 요거를 2년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되고, 그리고 뭐 훈련 캠프에 무단 결석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하루에 $50,000 이런 의무 벌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2020년도에 CBA가 조금 약간 개정이 됐는데, 이 개정된 이후에는 결석을 했을 경우에 이때 감면이라거나 탕감이 불가능합니다. 베테랑들의 경우에는.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다. 두 팀이 다 동의를 했고, 그리고 파슨즈의 계약에는 이 조항이 없었죠. 그래서 두 팀이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파슨즈는 패커스로 의무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. 지철씨 리포트를 했고, 그리고 신체 검사가 진행이 됐고, 그리고 선수가 에이전트와 구단과 이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금액의 계약 연장을 체결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슨즈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? 파슨즈는 8월 초에 일단 공개적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습니다. 당시에 좀 굉장히 큰 뉴스로 나왔었죠. 그리고 나서 캠프 기간에 홀드인을 취했습니다. 그러니까 홀드아웃은 아예 진짜 훈련 캠프에 안 나오는 거고, 홀드인은 훈련 캠프는 일단 와요. 근데 와서 정해진 포지션 드릴이라거나 아니면 팀 세션 같은 거를 참여를 안 하는 거죠.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나서 8월 29일 양 팀은 거래에 합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파슨즈는 패커스에 합류를 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제 연장 계약에 체결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닝 보너스의 잔존 분할액이 전부 다 데드캡으로 잡히게 되고요.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연봉과 새로운 계약 연장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절차를 통해서 파슨즈가 패커스에 합류를 했다. 과정이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